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식약처가 HIV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란 일단은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unmet need라고 하는데 미충족 수요라고 하죠. 치료 수단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은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FDA로부터 시판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시장을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상태고, 뭐든지 이제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적절한 치료 수단이 왜 없냐?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산업이고요. HIV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끝까지 왔죠. 그 임상 3상 끝나고 지금 NDA를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문턱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시판허가 난다면은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다. 그런 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국민, 환자들의 안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판 허가 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식약처가 임상 시험 결과를 이제 어느 정도 살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제 허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안전하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내려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크다 그러면 절대 허가 전에 사용할 수 없겠죠.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다는 것은 시판 허가가 난다면은 시장을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약처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했다는 것은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아직 시판 허가는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 정도면은 환자에게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려줬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대주주 3억 양도세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5억에서 10억으로 줄였던 작년에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든 건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이제 3억을 바뀌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데 요거로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가 보유한 금액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금액이 적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기준으로 14억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억에서 3억 사이니까 내가 7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3월, 그러니까 4월 이전에, 4월 1일 이전에 팔면은 그 기존에 그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내가 14억을 들고 있다면은 15억이 대주주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고, 4월 이후에 내가 매도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10억이 이제 대주주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세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3억으로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7억을 들고 있어요. 2020년 말, 2020년 12월 아직 오지 않았죠. 한 두 달 정도 뒤면 12월이 되는데, 이때 내가 7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이건 확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금액은 찍혀 있어요. 그 자료로. 그러면은 이제 4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이전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규정은 10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7억이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4월 이후에 내가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규정이 이제 여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3억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12월이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산이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뭐 3월 달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지만은 대부분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는 그 기준, 내가 들고 있었던 금액은 12월 말 결산이 될 때 내가 찍히게 되고요. 이 시행이 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거 4월은 4월에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내가 이제 10억에서 3억으로 기준이 바뀐다. 내가 들고 있는 금액은 12월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3월 말로 대주주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 기준은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 연도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내가 들고 있는 금액은 12월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때 팔고서 다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집중을 해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갈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내가 14억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3월 말까지 팔면은 나는 이제 15억 기준을 받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었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게 4월 1일이 넘어가면은 이제 나는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됩니다. 요거 12월에 나는 찍혀 있죠. 14억을 들고 있었다는 거. 근데 기준은 이제 10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12월에 들고 있다는 14억을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일 기준으로 나는 대주주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대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과세였던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대주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수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차익을 벌었다. 그러면은 나는 대주주에 따른 그런 양도 차익 과세를 맞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내가 이제 규정은 3월 말, 그러니까 4월 1일 전에 팔면은 나는 이제 바뀌기 전에 기존에 있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았지만은 이 4월 1일이 지나고 나면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14억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바뀌지 않잖아요.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이 기준에 이게 10억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14억은 이 위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대주주가 됐다. 4월 전에는 내가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이때는 15억이 기준이었으니까 그보다 14억은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제 4월 1일 이 규정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는 나는 이제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대주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2월 말에 대주주에 해당이 된 상태라면은 내가 물량을 이제 모두 처분했다고, 그러니까 4월 1일 전에 물량을 모두 처분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 차익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대주주로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억으로 바뀌는 걸로 다시 한번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2월에 7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10억이 대주주니까 나는 해당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4월 1일 전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량 매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안심을 하고서 다시 7억을 가지고서 매매를 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받았어요. 수익을 발생했단 말이죠. 내가 이제 수익이 생겼어. 1억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나는 요거 이때 대주주가 아니었으니까 지금 대주주 아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12월에 나는 이제 7억을 찍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억으로 바뀐 걸로 보면은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는 대주주로서 양도차익 과세를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내년 4월부터 해당 주식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은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은 30%, 1년 이상일 경우는 25% 양도세를 내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제 직계 좀비속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초과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뭐 그렇고 이제 바뀌는 대주주 기준은 이제 10억에서 3억, 그리고 1% 이상, 10억에서 3억, 2% 이상,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12월 말이 바로 대주주 판단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적용 시점이 바로 4월 1일 기준입니다. 12월이랑 4월 1일을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2020년에 이제 10억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3억으로 바꾼다라는 것이고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기존에는 2만 명만 양도세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10억으로 바뀐다. 그리고 10억은 대략 이제 1%에 해당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 했는데 연자제 논란이 있다서 KB증권세무사는 개인 투자 결정인데 요거 이제 그 투자 공모자로 가족들을 같이 간주를 해가지고 합산하고 있다. 현실에서 벗어난 규정,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자, 정리를 하자면은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는 대주주를 판단하고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갔고 이번에 이제 3억으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전면적 양도세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뀌는 것은 뭐냐면은 뭐 1% 이상, 그리고 이제 3억 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그래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 세금을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대주주가 이제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작년에도 이랬지만은 이제 올해도 이제 개인 매도로 증시 충격 가능성,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할 가능성,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증가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자제 같은 이제 가족 합산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별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제 확대하는 건 이제 그대로 가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족 합산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환을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준이 사실상 6, 7억 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